네, 진료 도중 정신줄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 본인도 우울증을 겪었고 평생을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에 헌신해온 의사로 평가됩니다. 사건 당일에도 예약이 안 돼 진료를 거부당할 뻔한 환자를 진료하다 참변을 당했고 피습을 당하던 순간에도 간호사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유족은 안전한 진료 환경과 마음 아픈 사람들이 편견 없이 도움을 받는 것이 고인의 유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인과 함께 활동했던 동료 의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명수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슴 아픈 일로 인터뷰 요청드려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자, 생전 고인은 우울증 치료 그리고 자살 예방에 헌신해온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자살예방협회에서 활동하셨다고요? 네, 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한국에 이제 도입할 때 예. 그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그랬는데 네. 같은 조에서 이런저런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고인이 썼던 저서를 이제 가끔가다 다른 분들 또는 환자분들한테 소개도 해주면서 예. 한 2, 3주 전에는 전화로 그 책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네, 굉장히 네.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어떤 분이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환자 진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예. 자살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적이지 않았고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했고 그것을 이제 방해하는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재정 문제라던가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잘 진행이 안 될 때도 그런 것보다는 내용이랑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본인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희생해 나가면서 일이 되게끔 하는데 몰입하고 그랬던 열정적인 동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 임세원 교수께서 변을 당하기 얼마 전에 본인의 네. SNS에 올린 글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고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잠시 읽어보죠. 이게 숨지기 한 보름 전쯤에 본인의 SNS에 올리신 글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외롭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길 바라는 절박하고 애처로운 신호를 보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서 먼저 보아주어야 하고 충분히 들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야 말해야 한다. 그것이 보고 듣고 말하기에 전부다. 네, 또 이어지는 글에서는 도대체 왜 이 환자가 내게 오셨는지 원망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스스로 되뇌인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힘겨운 치유의 여정을 함께한다. 그분들이 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워하지만 본인 또한 그분들에게서 삶을 다시 배운다. 네, 네. 임 교수님의 성품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군요. 네,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내용이 저희도 사실 많이 배우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네.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상대방은 이제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예. 저는 이제 저도 학교에서 성명서를 낼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문구를 인용을 했는데 SNS 문구들을 인용했는데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20년간 받아왔던 편지들이 꽉 차서 네. 이번 주말에는 더 크고 이쁜 편지통을 사겠다라고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환자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담는 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게 되다 보면 환자분들이 결국 회복이 돼서 또는 여전히 고통과 투쟁을 하면서도 감사의 편지를 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있는데 네. 임세원 교수는 그 20년간의 편지를 다 모아놨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어느 한 통에다가 차분히 모아놨는데 그게 다 찼나 봐요. 예.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새로운 통을 사겠다라고 SNS 마무리를 썼는데 네. 과연 샀는지 좀 궁금하고 네. 만약에 살아있었다면은 그 편지 또한 찼을 것이고 새로운 통 또한 찼을 것이고 네. 그렇다는 것은 그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회복되신 분들이 그만큼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 네.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자, 뭐 새로운 함을 사셨다면 그 함을 또 채우는 일은 또 남은 분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피습 당시에 본인이 먼저 몸을 피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 이 남에 대한 배려가 큰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변을 당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우리 세상에 여러 선인들, 그 선의의 희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임 교수 역시 네,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그 간호사들의 안전을 챙겼다는 것이 사실인 거죠? 네,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다른 정보 소스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그 범인이 그 네. 예약을 안 하고 내원을 했기 때문에 이 진료를 네. 안 해도 사실은 되는 부분이었는데. 대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네. 눈이 마주치면 네. 진료실을 나가서 이제 아예 없으면은 모를까 네. 딱 나가면서 눈이 마주치고 얼굴을 봤는데 네. 예약 안 했으니까 오지 마. 다음에 봐요. 이렇게 할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네. 네. 그게 눈이 얼굴을 봤고 진료를 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마 상담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남은 여러 가지 그 해야 할 일들이 남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 네. 유족을 통해서 확인한 고인의 유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전한 진료 환경이라고 하더군요. 네. 예, 현재 진료 환경이 어떤 수준입니까? 진료 환경은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을 특히 대학병원 같은 곳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같은 곳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을 진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죠.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사실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고요. 너무 짧다 보니까 시간이요. 네. 그다음에 진료를 하는 사람도 충분히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약간 뇌줄타기 하는 듯한 심정으로 이제 진료를 한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증의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 치료를 안 받는다고 위험성이 증가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증의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중단되거나 그러면은 위험성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위험성에 직면하게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안전한가 그런 상황은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쳤을 때 네. 그러면 우리 그 병원의 진료 환경은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되짚어 질문을 해본다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 예. 거기서 대피하는 장치도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럼 뭐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취약한 것이 사실이죠. 예. 그럼 뭐 개선 논의가 전혀 없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공간적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 의료기관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뭐 이렇게 그 보호 인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던가 시설 개보수를 한다던가 하는 건 다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잘 진행이 안 될 것일 텐데, 네. 그 정신과 진료 환경에서 이렇게 좀 보호 인력이 이제 옆에 같이 있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유사시에는 대피할 수 있는 어떤 대피 통로 같은 것들이 마련되는 것들, 네. 그다음에 뭐 비상벨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임 교수께서 평소에 표방하셨던 그래서 유족들이 유지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픈 분들이 편견 없이 도움받길 바란다. 여기서 도움은 진료겠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동료 의사들을 향한 당부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동료 의사들과 정부일 것 같은데요. 예. 네. 제가 고혈압 당뇨 환자를 비유를 들었지만 그분들이 치료를 안 받는다고 위험성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이는 어떤 폭력이라고 한다면 그냥 폭력 자체로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신질환은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에 질환 자체의 증상으로도 폭력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공격성을 보이는 분들을 다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냥 아픈 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쪽 저희 진료과 정신과는 그냥 무조건 가해자를 나쁜 사람으로만 해서 처벌 위주로의 정책을 주장하기만도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편견 없이라는 그 고인의 유지에서 편견이라는 걸 없애려면 그냥 환자들이 무조건 위험하고 이렇다라는 메시지를 또 세상에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려면 세상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도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진료실이건 지역사회이건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건, 사고는 또 없어야 되죠. 네. 없으려면 또 치료를 잘 받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다. 근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정부가 제도를 잘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다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연결성이 문제들이군요. 네. 네. 자, 안타까운 죽음이고요. 이 죽음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으려면 좋은 대안이 만들어져서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지금까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명수 홍보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